예, 이 문제는 하승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보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이 조혼인율이라고 해서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건데요. 1990년에는 9.3건이었습니다. 점점 줄어들더니 2000년에는 7건이었고 지난해 혼인 건수는 5.9건으로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예전보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 남녀가 처음 결혼할 때 이 평균 나이를 나타낸 건데요. 예. 1990년에 남자는 27.8살, 여자는 24.8살이었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 2살 정도씩 많아졌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30살 전에 남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남자 32.6살, 여자 30살로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운데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30대 이후에 결혼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30살에 미혼인 게 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연령이 늦춰진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분석이 됐나요? 네, 우선은 20,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재작년과만 비교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인구 자체가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이 만혼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 정도로 독일과 미국의 2배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교육 수준은 일자리와의 미스매칭,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해내는 인재 간 불균형, 이런 걸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은 늘고 또 취업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아예 낳지 않거나 또 적게 낳아서 이렇게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또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면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교육 정책과 또 청년 실업 문제, 또 이 출산 장려 체계에 적절하게 연계된 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승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